주식 한 종목에 올인했다가 반토막 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샀는데 떨어지고 테슬라 샀는데 폭락하고 결국 손절하고 주식 접었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 신기한 건 같은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ETF라는 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ETF가 정확히 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ETF로 갈아타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TF는 영어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 갔는데 사과도 먹고 싶고 배도 먹고 싶고 포도도 먹고 싶다고 해봅시다. 근데 각각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다 들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사과 3개, 배 2개, 포도 1송이를 예쁜 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바로 ETF의 개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도 사고 싶고 SK 하이닉스도 하고 싶고 네이버도 사고 싶은데 각각 사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삼성전자 한 주만 해도 지금 16만 원이 넘고 다른 좋은 주식들까지 다 사려면 수백만 원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ETF를 사면 이 모든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담은 바구니를 단돈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ETF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럼 이 ETF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ETF 중 하나가 코스피 200 ETF인데 이건 한국 주식시장에서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200개 회사의 주식을 담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 하나만 사면 한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S&P 500 ETF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S&P 500 ETF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으면 원금이 거의 2.6배가 되는 수준이에요. 물론 매년 10%씩 오르는 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거나 주가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2022년에 문화라는 가상화폐가 하루아침에 99% 폭락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근데 ETF는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니까 한 회사가 망해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요. 예를 들어 S&P 500 ETF에서 어떤 한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주가가 0이 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도 안 되면 내 자산도 1%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머지 499개 회사가 잘하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의 핵심인데 ETF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펀드라는 상품 들어보셨죠? 펀드도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건 비슷한데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직접 종목을 골라서 사고팔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용 수수료가 연 1%에서 2% 정도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반면에 ETF는 특정 지수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운용 수수료가 보통 연 0.1%에서 0.3% 수준밖에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차이가 수익률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내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ETF에 넣어두라고 했대요. 세계에서 가장 주식 잘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문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평균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가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ETF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주로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ETF만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ETF가 있습니다.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인공지능 ETF, 전기차 ETF, 헬스케어 ETF, 심지어 우주산업 ETF까지 있어요. 특정 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그 산업에 속한 여러 회사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잖아요.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관련 주식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AI가 유망한 건 알겠는데 어떤 회사가 진짜 잘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럴 때 AI ETF를 사면 AI 관련 회사들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특정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가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국가별로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한국 ETF, 미국 ETF, 중국 ETF, 일본 ETF, 인도 ETF, 베트남 ETF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정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도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2024년에 인도 센섹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여러 번 경신하면서 인도 ETF 투자자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렸거든요. 채권 ETF라는 것도 있어요. 채권은 쉽게 말해서 나라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주식보다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좀 낮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는 채권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끄거든요. 채권 ETF를 사면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때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서 미국 국채 ETF 수익률이 연 4%에서 5%까지 올라갔거든요. 금이나 엔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있어요. 금은 예로부터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서 경제가 불안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2024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금 ETF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꽤 좋은 수익을 봤을 거예요. 실제로 금괴를 사서 집에 보관하기는 어렵잖아요. 도난 위험도 있고 보관비도 들고요. 근데 금 ETF를 사면 실물 금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ETF를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일단 증권사 앱을 깔아야 하는데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데서 앱을 다운받으면 돼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다 되니까 은행 갈 필요도 없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이면 계좌가 만들어져요. 계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돈을 입금하고 앱에서 원하는 ETF를 검색해서 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을 검색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나오고 타이거 S&P 500을 검색하면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나와요. 주식 사는 것과 똑같이 몇 주 살지 정하고 매수 버튼 누르면 바로 체결됩니다. 최소 1주부터 살 수 있으니까 몇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해외 ETF를 사려면 해외 주식 거래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앱에서 버튼 몇 번 누르면 바로 돼요. 미국 ETF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SPY, VO, QQ등 같은 거예요. SPY와 VO는 둘 다 S&P 500을 추종하는 건데 운용사가 다르고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예요.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 비중이 높거든요.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분산 투자가 된다고 해도 ETF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라서 시장 전체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2022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S&P 500 ETF도 한 해 동안 약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분산 투자가 개별목 리스크는 줄여주지만 시장 전체 리스크는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하게 쓸 돈으로 ETF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심해야 해요. 이건 지수가 1% 오르면 2% 오르고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2배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2배로 손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원래 지수와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써야 해요. 초보자가 레버리지 ETF에 몰빵했다가 큰 손실 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 ETF로 시작하세요.
인버스 ETF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지수가 떨어지면 오르고 지수가 오르면 떨어지는 상품인데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을 때 인버스 ETF를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 ETF를 장기 보유하면 거의 확실하게 손해봐. 이것도 단기치 용도로만 써야 하는 거고 초보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운용보수도 잘 확인해야 해요. ETF마다 운용보수가 다른데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S&P 500 EF인데 A 상품은 연 0.07% 이익은 B 상품은 0.2%일 수 있어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20년, 20년 투자하면 이 작은 차이가 수익률에서 꽤 큰 격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슷한 ETF 중에서 운용보수가 낮은 걸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거래량도 중요해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는 사고 싶을 때 못 사거나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거래량이 적으면 호가 차이가 커서 불리한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래량이 많은 인기 ETF 위주로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추적 오차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ETF가 특정 지수를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이걸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추적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ETF예요. 보통 유명하고 규모가 큰 ETF들은 추적 오차가 아주 작아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소규모 ETF나 특이한 전략을 쓰는 ETF는 추적 오차가 클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배당 ETF라는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만 모아놓은 ETF예요. 배당금이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배당 ETF는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회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당 ETF를 갖고 있으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받을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미국의 SCHD라는 배당 ETF가 유명한데 이건 배당금을 10년 이상 꾸준히 늘려온 회사들만 골라서 담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연 3%에서 4% 정도 되고 배당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특히 은퇴 후에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달 또는 매분기 배당금 받아서 쓰는 전략을 많이 써요. 한국에도 배당 ETF가 있는데 코덱스 배당성장이나 타이거 배당성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한국 배당주들의 배당 수익률이 미국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고 주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는 연금저축계좌랑 IRP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ETF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연금저축에 넣는 돈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연금 계좌 안에서 ETF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 그때는 세율이 더 낮아요. 장기 투자할 거면 연금 계좌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ISA 계좌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인비주 에어카트의 약자인데 여기서도 ETF 투자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이 있어요.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 수익이 나도 분리과세로 세금이 적게 나와요. 특히 2014년부터 노가 개편돼서 혜택이 더 좋아졌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적립식 투자예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꾸준히 ETF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S&P 500 ETF를 산다고 하면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타이밍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한테 특히 좋은 방법이에요.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투자 자산의 70%에서 80% 정도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ETF에 넣고 나머지 20%에서 30%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나 테마 ETF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80%는 S&P500 ETF에 넣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20%는 반도체 ETF나 AI ETF에 넣어서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오를 때는 코어 부분에서 수익을 얻고 특정 섹터가 급등할 때는 새틀라이트 부분에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 주식 ETF 70%, 채권 ETF 30%로 자산을 배분했다고 봅시다. 근데 주식이 많이 올라서 나중에 보니까 주식 ETF가 85%, 채권 ETF가 15%가 있어요. 이러면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위험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통 1년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 정도 원래 비율로 다시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많이 오른 자산을 일부 팔고 덜 오른 자산을 더 사서 비율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효과가 생겨요. 글로벌 분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해요.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면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같이 손해보잖아요. 근데 미국, 유럽, 일본, 신흥국 등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면 특정 나라 경제가 안 좋아도 다른 나라가 좋으면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요. 요즘은 전 세계 주식에 한 번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도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산 배분 전략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건 주식, 채권, 금, 현금 같은 다양한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건데 각 자산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나 금은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ETF, 채권 ETF, 금 ETF를 적절히 섞어서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산이 크게 폭락하지 않게 방어할 수 있어요. 유명한 게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자가 만든 전략인데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금 7.5%, 원자재 7.5%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요. ETF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ETF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약 1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펀드보다 ETF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연금 자산에서도 ETF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다양한 테마의 ETF가 나올 거고 수수료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는 액티브 ETF라는 것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기존 ETF는 지수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패시브 방식인데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펀드의 장점과 ETF의 장점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ETF 시리즈가 대표적이에요. 물론 액티브 ETF는 수수료가 패시브 ETF보다 좀 높고 펀드 매니저 실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정리해드리면 ETF는 여러 종목을 담은 바구니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고 적은 돈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식지수 ETF, 섹터 ETF, 국가별 ETF, 채권 ETF, 원자재 ETF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게 고를 수 있고요. 다만 시장 전체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초보자에게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이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ETF가 만능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 고르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라면 ETF만큼 효율적인 도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ETF 공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